삼프로 TV가 이 브로드캐스팅이죠. 열심히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다가 상장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마지막이었는데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상장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브로드캐스팅에 스펙 상장 예비 심사 청구 뉴스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2023년 7월이었습니다. NH 스펙 25호와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 방식으로 7월 21일 예비 심사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이 당시에 예상했던 기업 가치는 3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FI, 즉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총 3,400억 원 이상이 돼야 본전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시총 3,400억 원이 손익분기점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음 뉴스가 나온 날짜가 2023년 11월 21일이고요. 이 브로드캐스팅 코스닥 상장 2달 늦어진다. 상장 연기 뉴스가 나온 거죠. 이때는 기업 가치가 2,441억 원으로 이제 측정이 됐었고, 더 중요한 것은 상장이 연기가 된 이유가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심사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합니다. 고평가의 근거는 영업이익이 고작 58억 원인데 2,441억 원의 시총을 받으려면 PER이 42배라는 거죠. 참고로 한국경제TV가 PER 11배이기 때문에 3프로TV의 시총이 너무 고평가라는 것이고, 3프로TV가 제시한 실적 예상 자체가 터무니없다라는 건데, 3프로TV에서 제시한 추정치를 보면 2024년 순이익 147억 원, 2025년 순이익 232억 원, 2026년 334억 원, 2027년 452억 원을 제시했는데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3프로TV의 현실은 오히려 역성장하는 중이거든요. 3프로TV가 성장을 했었던 유일한 이유는 2020년 동합게임이 열풍이었습니다. 그 열풍이 끝난 지금은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3프로TV의 구독자 수 목표는 2024년부터 매년 50만 명씩 증가를 해서 2027년에는 구독자가 450만 명에 도달할 거라고 3프로TV에서 스스로 전망을 했습니다. 추정치죠. 지난 1년의 성장세를 보면은 2023년 2월 228만 명에서 2024년 2월인 현재 237만 명으로 1년 동안 9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1년 동안 50만 명이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 9만 명이 증가했어요. 매년 50만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 지금은 증가세도 둔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3프로TV에서 제시한 목표는 사실상 실현 불가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뉴스가 이 브로드캐스팅이 2023년 말에 합병 기일을 연기했었는데 올해 2024년 설 명절 직전에 또 한 번 합병 일정을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증권 신고서 제출일도 4월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상장은 빨라봐야 7월에 가능하고, 상장이 가능한지도 사실 미지수죠. 근데 이 브로드캐스팅만 상장이 어려워진 건 아닙니다. 길어지는 코스닥 입성의 길, 기업 가치 산정 놓고 줄줄이 연기. 기술 특례 상장을 시도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상장이 연기되고 또 취소되는 기업이 속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 플랫폼 3.3을 운영 중인 자비스 앤 빌런즈도 상장이 밀리는 중이고요.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 회사인 피노바이오도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상장이 가능했던 스펙 상장 역시 조건이 엄격해졌고요. 이 브로드캐스팅도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을 노리는 와중에 상장이 한 번 더 미뤄진 거죠. 상장을 미룬 중요한 이유는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시각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브로드캐스팅은 공모가를 3만 5천 원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이게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약 3만 5천 원으로 산정을 했을 때 시총이 2,441억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나 모든 언론사에서 3만 5천 원은 고평가라고 보는 것이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브로드캐스팅에 투자한 FI들의 손익분기점이 3,400억 원이다 보니까 3프로TV 입장에서는 난감해진 거죠. 현 시점에서 두 번이나 상장이 지연됐고
상장 지연의 핵심은 고평가를 받은 기업일수록 상장이 어려워진다라는 건데, 따지고 보면 거의 다 고평가거나 상장 미달들이겠죠. 그렇다고 시총에 거품이 가득 낀 회사들이 상장한 다음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한국 거래소가 더 이상 짊어질 수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까지 특례 상장 같은 사기 상장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수면 위로 올라와 버렸고, 급기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국 거래소의 책임론이 심각하게 부각이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거품이 잔뜩 낀 상장사의 편의를 더 이상은 봐주기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거래소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시한 방법이 기업 가치를 줄이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재무적 투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사인 3프로TV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장 지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 배부른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확보가 되면은 사정이 과연 좋아질까? 상장이 아무리 빨라도 2024년 7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3프로TV의 2024년 1월 실적이 나와버립니다. 뻥튀기 된 목표 추정치의 실체가 등장을 해버리고요. 3프로TV가 몸값을 산정하면서 내건 목표 추정치를 보면 2024년 영업이익이 147억 원입니다. 4로 나누면은 1분기에 35억 원이 나와야 되는 건데, 과연 3프로TV가 약속대로 1분기 35억 원을 달성할 수가 있을까? 참고로 작년 1분기에는 5억 원이 안 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7배 넘는 순이익을 달성해야만 한다. YOY 700%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근데 현재 3프로TV의 상황이 작년보다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브로드캐스팅이 2024년 1분기 순이익 35억 원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전에 예정 상장 기일이었던 3월 20일에 상장이 됐다면은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제 상장이 가능했겠지만, 이제는 실적을 확인을 해야만 되고 목표치 달성과 성장성을 입증한 뒤에 시총 결정이 가능해졌다. 현재의 실적 기준으로 PER이 42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 2,400억 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PER이 10으로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시총이 600억 원이 됩니다. 과연 3프로TV는 기존의 PER 40 이상의 고성장을 실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을까? 구독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정치였던 매년 50만 명 성장에 부합을 하려면은 2024년 1분기에 12만 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1분기가 2달이 지난 시점이고요. 2달이 넘게 지났죠. 17일 남았습니다. 1분기가. 근데 지금까지 2달 동안, 2달하고도 13일 동안 2만 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부족한 거예요. 10만 명이 더 늘어나야 목표치에 부합을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치였다는 거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한때 이 브로드캐스팅의 시총을 1조 원을 기대했던 때가 있는데, 그게 불과 2년 전이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시총 1조 원에서 2,4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또 2,400억 원에서 또 얼마로 쪼그라들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PER 10 정도로 그러니까 시총 600억 원에 상장이 된다면 2년 전에 3프로TV는 9,400억 원어치의 거품을 품고 엑시트를 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실현 불가능한 추정치를 앞세워서 이제 스펙이라는 졸속 상장을 계획했던 게 바로 3프로TV고요. 그렇다면 과연 시총 600억 원은 이게 합당한 숫자고 가능한 숫자인가? 글쎄요. 주식 방송으로서 무엇을 검증하였는가? 앞으로는 검증할 수 있는가가 대답의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3프로TV의 주제는 주식이 메인이었습니다. 주식 전문가로 등장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출연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거나 이제 실력이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진짜 제대로 된 방송은 지구본 연구소 같은 이제 인문학 방송들인 게 3프로TV의 현주소입니다. 3프로TV는 결국 본업이 아닌 부업이 더 좋은 회사고요. 문제는 이 부업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가죠. 근데 이 부업조차도 초빙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3프로TV의 소속이 아닙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삼프로TV의 주력인 인문학 강의에 시총 600억 원을 주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브로드캐스팅에 투자한 FI들의 손익분기점은 시총 3,600억 원입니다. 근데 저는 시총 600억 원도 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 심사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한국에서 졸속 상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스펙 상장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난 원조는 바로 미국입니다. 심사 까다로워진 스펙, 돈잔치는 끝났다. 돈잔치죠, 말 그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스펙 합병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규정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피인수 기업이 스펙을 통해 증시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IPO에 준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 그 이유는 기업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미국 수소 전기 트럭 제조업체인 하이존 모터스는 3,0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0대를 생산했다라고 합니다. 뻥튀기를 한 거죠. 결국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401곳 중에 주가가 상승한 곳은 27개에 불과해서 6.7%에 불과하다라고 하고요. 21곳은 파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조차도 성공한 케이스는 드물다라는 거죠. 스펙 기업들은 틀린 예측치를 내놓을 경우에 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에 직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규정에 의해서 스펙 합병 기업의 무분별한 고평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장으로 가는 스펙이란 쉬운 길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속출을 했고, 까다로운 심사뿐만 아니라 상장사의 틀린 실적 예측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브로드캐스팅에게 특히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삼프로TV가 목표치로 내세운 1분기 12만 구독자 상승과 1분기 35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상장 자격이 증명이 될 것이다. 이 브로드캐스팅의 상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지 실적 부풀리기나 기업 가치 1조 원이라는 허황된 목표뿐만이 아니라 상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린 결정들이 너무나도 부적절한 건데, 김동완이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 이제 상장을 위한 전관 영입입니다. 애초에 실력보다는 꼼수로 상장을 노렸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공동 대표로 강준구 전 금융감독원 팀장을 선임했습니다. 강준구 대표는 특수은행 검사국 팀장에서 사표를 내고 삼프로TV로 이직을 한 것이고, 강준구뿐만 아니고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2억 원도 삼프로TV 사회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거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고요. 김동환, 강준구, 2억 원은 경신고 동기 동문이고, 삼프로TV는 상장에 적합하도록 계열사와 지배구조와 경영진을 교체했고, 이 과정에서 공동대표였던 슈카월드 전석재가 대표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모든 지분을 정리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전관 출신이자 학연으로 얽힌 이사회뿐만 아니라 이 임원들이 1억 원이 넘는 고급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해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김동완이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의전이 필요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라고 투자받은 돈으로 사업과 상관없는 곳에서 예우를 위해서 쓰였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돈으로 또 다른 곳에 막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게 김동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업성 여부인데, 삼프로TV는 상장을 할 만한 사업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메인 매출이 증권사로부터 발생이 되고 있고,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소속 증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삼프로TV에 2천만 원의 출연료를 낸다라는 게 밝혀진 바가 있고요. 증권사에서 2천만 원을 내고 방송한다라는 거는 그 이상으로 증권사가 이익을 뽑아간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증권사랑 개인 투자자 간의 이해가 상충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결국엔 증권사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방향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수차례 발생했고, 사실상 3프로TV의 신뢰가 무너진 계기가 된 거죠. 증권사에서 출시한 상품 광고가 주 수익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고, 뭐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 수익원들이 지속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실적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또 세 번째 문제는 스펙 우회 상장 결정인데, 뭐 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스펙 합병 상장으로 이익을 보는 주체는 증권사, 발기인, 합병법인 딱 세 분입니다. 합병만 성공을 하면은 막대한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프로TV 같은 부실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조건을 만족시킨 다음에 이제 스펙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몸값 뻥튀기까지 하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의 몫이 된다. 근데 증권사랑 발기인이랑 합병법인은 자기들끼리 윈윈을 해버리니까 그냥 상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전략이 바로 김동완의 결정이라는 것이고요. 그래 놓고서 김동완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스펙의 공모 단계에서는 투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개인들 돈은 투자받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모 단계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코스닥 상장 자체가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함이기 때문에 공모 단계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가능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김동완은 이런 교묘한 변칙을 쓰는 인물입니다. 스펙 상장을 하면 마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 3프로TV의 상장의 주 목적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그 돈으로 FI들을 엑시트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3프로TV의 지분은 김동완이 가장 많죠. 3프로TV가 상장을 하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김동완입니다. 그 외에도 자세하게 들어가면 문제가 너무나도 많지만 과거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권사 전문가들의 미스리딩 사례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논란과 해명, 그리고 영상 삭제 사건도 있었고요.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엄청난 욕을 먹은 해프닝도 있었고, 또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그 영상을 삭제해 버립니다. 3프로TV의 상장이 문제가 되는 게 재무적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희생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고, 3프로TV는 늘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노리는 주체들에게 친절하게 개인 투자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제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지구본 연구소 방송을 몇 개 봤는데 정말 너무나도 퀄리티가 높더라. 3프로TV는 주식 관련 방송을 제외하고는 좋은 인문학 방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프로TV가 방송만 놓고 보면은 좋은 채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송들이 많아요. 그러나 인문학 방송으로는 상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김동완이 계속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방송으로 명맥을 유지할 거냐는 거죠. 어쨌든 김동완은 상장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